급이 다르죠. 어머니?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와 제 아들, 그리고 화려한 특급 호텔 로비가 보였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나는 그곳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한테 부담만 주신 적이 없거든요? 늘 베풀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솔직히 의무 아니에요? 아들이 환갑 챙겨드리는 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뭐? 쿠폰. 3만 원짜리 동네 식당 쿠폰을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앞이 아찔했죠.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는데 제가 받은 환갑 선물이 그렇게 비웃음을 당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눈치만 보는 그 모습이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차갑게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래, 급이 다르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감히 이런 말을 못했을 텐데.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죠. 제가 누구인지, 제가 포기하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를요. 40년 동안 숨겨온 제 정체를 그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해 보였던 어머니가 겪은 뼈아픈 배신과 그 후에 펼쳐진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환갑날 3만 원짜리 쿠폰을 받은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는 특급 호텔과 신차를 선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올해 68살이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김영숙이 맞긴 한데 제 본명은 청상그룹 김 회장의 외동딸 김영숙이었어요. 청상그룹이요.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에요. 전자, 건설, 금융, 유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곳이죠. 자산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그룹입니다. 그 그룹의 창업주 김철수 회장의 외동딸이 바로 저였어요. 40년 전 28살의 저는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 2세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했죠. 그 남자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어요.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거라곤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뿐이었죠. 영수가 그 남자 따라가면 평생 고생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넌 재벌가 딸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잖아.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어요. 서재에서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오빠는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빠, 전 사랑하는 사람과 살 거예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럼 전 제 운명을 바꾸겠어요.
그렇게 저는 청상그룹 상속권을 포기하고 호적에서 스스로 파버렸어요. 법적으로 아버지와 연을 끊었죠. 오빠가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저는 그냥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어요.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올렸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철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왔고 주말이면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죠.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하나둘 단골이 늘어갔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 민준이를 낳았어요. 작은 아기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예쁘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 닮아서. 남편과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좁은 집에서 살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왜 나를 혼자 두고 가?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후로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가게 일도 혼자 했고 민준이 대학 등록금도 혼자 마련했어요. 힘들었지만 아들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오빠와는 가끔 연락했어요. 명절 때 한 번씩 조용히 만나 차를 마시곤 했죠. 오빠는 제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영수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오빠.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이게 내가 원한 삶이야.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죠. 아들도, 이웃들도, 동네 사람들도요. 저는 그냥 평범한 반찬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민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재벌가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면 인생이 달라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저는 민준이가 평범하게 정직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3년 전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최지혜, 나이는 32이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화장이 너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말투가 조금 거칠었거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공손하게 인사는 했어요. 저는 아들이 좋아하니까 환영했죠.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요. 신혼집은 전세로 마련했는데 제가 3천만 원을 보탰어요. 가게를 팔 수는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엄마 고마워요. 꼭 잘 살게요.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아들은 결혼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아들 부부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저희 친정 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 보자. 1번, 2번, 3번.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 제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환갑 언제예요? 우리가 챙겨드릴게요. 민준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엄마, 환갑인데 어떻게 그냥 넘겨요.
우리가 준비할게요. 저는 기대했어요. 아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어디로 데려갈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환갑날이 왔어요. 2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날씨는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죠. 저는 아침부터 집 청소를 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한복이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고 모셔두었던 옷이죠.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가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해 보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오후 5시쯤 저는 간단하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며 김치찌개며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들 부부가 배고플까 봐요. 5시 반 저는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곧 6시가 될 것 같았어요. 6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6시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길이 좀 막혀서. 아들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와. 조심해서 와. 7시가 됐어요. 준비해둔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7시 40분,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뒤에 며느리 지혜도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피곤해 보였어요. 코트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죠.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지혜가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서 앉아. 옷 벗고 편하게 해. 아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꺼냈어요.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식탁에 차렸어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많이 먹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지혜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SNS 관리해야 해서요. 저 팔로워가 5,000명이 넘거든요. 댓글도 답해야 하고.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는 금방 끝났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저는 접시를 치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선물 드려야죠. 민준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겠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저는 종이를 꺼내봤어요. 거기에는 행복한 맛집 쿠폰 3만 원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네 작은 식당 쿠폰이었어요. 엄마, 그 식당 진짜 맛있어요. 엄마 혼자 가시기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쿠폰? 내 환갑 선물이 3만 원짜리 식당 쿠폰이라고? 물론 선물의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고맙다, 민준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며느리도 가방을 챙겼어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지혜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준아, 조심해서 가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손에는 3만 원짜리 쿠폰이 들려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 마음만 받자.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환갑날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며칠 후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환갑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제 반찬 가게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제 낙이었어요. 사장님, 환갑 잘 보내셨어요? 단골 박 여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별로 잘 보내지 못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드님이 뭐 해주셨어요? 아, 그냥 식사 같이 하고. 저는 얼버무렸어요.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문득 며느리 지혜가 생각났어요. 환갑날 지혜가 SNS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다고 했죠. 댓글 관리한다면서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한번 봐볼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도 다 휴대폰을 쓰잖아요. 저도 작년에 민준이가 가르쳐줘서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설치되어 있었죠.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며느리 이름을 쳤어요. 최지혜. 여러 개가 나왔지만 프로필 사진을 보니 우리 며느리가 맞았어요. 계정을 눌렀어요. 화면에 여러 사진들이 떴어요. 예쁜 카페 사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 명품 가방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가 화려하고 비싸 보였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올린 날짜는 한 달 전 1월 20일이었어요. 바로 제 환갑보다 한 달 전이었죠. 사진 속에는 화려한 호텔 로비가 보였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어요. 금색 장식들이 사방에 빛나고 있었죠. 그 앞에서 지혜와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년 부부도 함께 있었어요. 이분들이 누구지?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중년 여자는 지혜를 닮았어요. 아, 지혜의 어머니시구나.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장인어른이시겠고요. 그럼 이 사진은 장모님 환갑 때 찍은 거구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아래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환갑 특급 호텔에서 최고의 하루. 아들 사위 완전 효자,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룸살롱 아니고 호텔이에요. 완전 럭셔리 환갑잔치. 특급 호텔 효녀딸 최고 위하루 사랑해 엄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글 아래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와 대박. 특급 호텔이면 엄청 비쌀 텐데. 효녀 인정 부럽다 진짜.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사위님 짱. 역시 딸 잘 키우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지혜 언니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 했지만 글자들은 그대로였어요. 특급 호텔이요? 제 환갑엔 3만 원짜리 식당 쿠폰을 줬는데 장모님 환갑엔 특급 호텔에서 파티를 했다고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어요. 지혜의 어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자수가 놓인 고급 한복이었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멋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혜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제 환갑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민준이는 피곤한 얼굴로 1시간 반이나 늦게 왔고 지혜는 하품만 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떠났죠. 그것도 제가 만든 음식을 거의 먹지도 않고요. 그런데 장모님 환갑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에 힘없는 눈, 굽은 허리가 보였어요.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보였어요. 전복, 랍스터, 한우,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죠. 샴페인 병도 여러 개 보였어요. 케이크는 3단 케이크였고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장모님이 두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자동차 열쇠였어요. 글을 읽었어요. 엄마 선물로 신차 드렸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차. 효도는 지금 당장 하는 거죠. 산타페 하이브리드 끝판왕 옵션 풀로. 사랑해요. 엄마 신차 효도 산타페 내 딸 최고. 신차라고요? 산타페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산타페면 최소 4천만 원은 하는 차잖아요. 풀옵션이면 5천만 원도 넘을 거예요. 특급 호텔 파티에 500만 원, 신차에 5천만 원. 합치면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3만 원짜리 쿠폰을 줬어요. 5,500만 원 대 3만 원. 이게 급의 차이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목이 메어왔어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야?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키웠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다 냈어요. 아르바이트 3개를 했죠. 새벽 시장 일, 낮에 가게 일, 저녁에 식당 설거지까지 했어요. 결혼 자금도 제가 마련했어요. 3천만 원을 빌려줬고 그 돈은 아직도 대출 이자로 갚고 있어요. 그런데 제 환갑에는 3만 원짜리 쿠폰을 주고 장모님한테는 5,500만 원을 쓴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흥건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나가지 못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따져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응, 할 이야기가 있어서. 꼭 와야 해. 지혜도 같이 와.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냥 보면 알아. 토요일 저녁 7시에 와. 네, 알았어요.
민준이는 의아한 듯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주말이 되면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그 주 내내 저는 불안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밥맛도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아들 부부가 저녁 7시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다기보다는 불안했어요. 오늘 대화가 어떻게 될지,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오후 5시 저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소파 테이블 위에 놓아뒀어요. 며느리 SNS 사진을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6시쯤 저는 간단하게 차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식사 대접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뒤에 지혜도 따라왔어요. 두 사람 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앉아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 부부는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참았어요. 이거 봐. 저는 휴대폰 화면을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며느리 SNS에 그 사진이 떠 있었어요. 특급 호텔 로비에서 찍은 가족 사진. 민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지혜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 장모님 환갑 때 찍은 사진이지? 특급 호텔에서 파티하고 신차까지 사줬다며?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저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죠. 엄마, 특급 호텔에 500만 원, 신차에 5천만 원. 합치면 5,500만 원이야. 맞지? 그런데 나한테는 3만 원짜리 쿠폰을 줬어. 5,500만 원 대 3만 원. 이게 급의 차이니?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탁 놓았어요.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민준아, 대답해봐. 왜 이렇게 차별을 한 거야? 그래서요? 갑자기 지혜가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뭐?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SNS를 왜 몰래 보시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지혜야, 너 지금 무슨 말을? 아, 솔직히 말할게요. 급이 다르죠, 어머니. 급이 다르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저희 엄마는 저희한테 부담만 주신 적이 없거든요. 늘 베풀기만 하셨어요. 우리 대학 등록금도 알아서 내셨고 결혼 자금도 반 이상 대주셨어요.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고요. 지혜는 거침없이 말했어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님은 죄송하지만 민준이 대학 때부터 계속 돈 달라고 하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전세금 보태달라고 하시고 저희가 벌써 얼마를 드렸는데요. 제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그건 민준이 키우느라 혼자서 그거 의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그걸 가지고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면. 지혜야. 민준이가 며느리를 말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도 알잖아.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오빠 월급이 고작 3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생활비 나가고 전세 이자 갚고 적금 붓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환갑에 특급 호텔을 어떻게 예약해요? 그거 한 번에 500만 원 넘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쿠폰 사드리자고 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간편하게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요. 오히려 실용적이잖아요. 특급 호텔 가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너희 엄마 환갑 때 특급 호텔은 실용적이지 않았어? 장모님도 불편하셨을 텐데. 그건 저희 엄마가 특급 호텔을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젊으세요. 이제 겨우 환갑이시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내가 늙었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그런 화려한 곳보다 소박한 게 어울리시잖아요. 늘 검소하게 사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죠. 지혜야, 너 지금 나한테 모욕을 주는 거니? 모욕이요? 전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님은 늘 저희한테 부담만 주시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담이라고? 네.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생일 때마다 선물하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가고 저희도 돈이 없는데 계속 뭔가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반찬 가게도 그렇잖아요. 벌써 몇 년째 적자인데 왜 안 정리하세요? 그냥 문 닫으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생활비라도 드릴 수 있는데 계속 고집 부리시니까. 지혜야, 그만해.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왜? 진실을 말하는데 왜 그만해요? 어머님도 아셔야죠.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혜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 너희 엄마한테 쓴 5,500만 원,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저희가 모은 거예요. 적금 깨고 대출 받고. 대출? 얼마나? 2천만 원이요. 그럼 나머지 3,500만 원은?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를 쳐다봤죠.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너도 엄마가 부담스러워? 너도 엄마가 거추장스러워?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내 마누라가 나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엄마,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장모님한테는 5,500만 원을 쓰고 엄마한테는 3만 원을 써? 그게 말이 돼?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 통장이요. 민준아,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뭐야? 이게 분명 작년 말까지만 해도 2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었어요. 10년 동안 손도 대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2억이 어디 갔어? 저는 급하게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최근 석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어요. 작년 10월 3천만 원 출금, 작년 11월 5천만 원 출금, 작년 12월 4천만 원 출금, 올해 1월 5천만 원 출금, 올해 2월 3천만 원 출금, 총 2억이 빠져나갔어요. 출금 장소는
모두 제 집 근처 ATM이었어요. 누가 이 돈을 빼간 거야?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을 거예요. 민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통장에서 2억이 사라졌어. 민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지혜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그게 무슨...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번에 걸쳐서 2억이 빠져나갔어. 모두 우리 집 근처 ATM에서. 저는 통장을 민준이 앞에 던졌어요. 통장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죠. 민준아, 혹시 너...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갔구나. 설명해봐. 왜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거야?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 저...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렸죠. 울지 말고 설명해.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 네. 작년에 친구들이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투자금이 필요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 돈을 훔쳐간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엄마. 그럼 사업은 잘 됐어?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망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도 함께요. 2억을 다 날렸어? 네. 초기 투자금으로 1억을 썼고 운영비로 1억을 썼는데 손님이 안 와서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럼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네.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너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지 알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10년 동안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모은 돈이야. 너 대학 보내느라, 너 결혼시키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라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하다고 끝이야?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뭘로? 내 월급으로? 내 월급이 300만 원이잖아. 거기서 생활비 빼고 전세 이자 갚고 나면 얼마나 남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갚는다고 쳐도 2억 갚는데 400개월이야. 33년이야. 내가 70살 될 때까지 갚아야 해. 민준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네. 장모님 환갑 때 쓴 돈, 특급 호텔 500만 원, 신차 5천만 원, 합쳐서 5,500만 원. 이 돈은 어디서 났어?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것도 엄마 돈에서.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돈 2억 중에서 5,500만 원이 장모님 환갑 비용으로 나갔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 분노의 웃음, 슬픈 웃음이 섞인 이상한 웃음이었죠. 그러니까 너는 내 돈으로 장모님한테 효도를 한 거구나. 내 돈으로 장모님한테 특급 호텔 파티를 열어주고 신차를 사준 거야. 그리고 정작 나한테는 3만 원짜리 쿠폰을 줬고.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과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아, 너 혹시 다른 빚은 없지?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있구나. 얼마나? 3억이요. 3억? 어디서 빌렸어? 사채요. 사채?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혜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너 미쳤어? 사채를. 이자는 얼마야? 한 달에 300만 원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기증이 났죠. 300만 원이면 내 월급 전부잖아. 그럼 너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지혜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 말을 들은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왜 그걸 말해? 지혜야, 미안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지혜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지혜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너 내 명의로 대출받았어? 내가 빚쟁이가 된 거야? 내 신용 등급이 떨어진 거야? 지혜야, 이혼이야, 이혼. 나 이런 남자랑 못 살아. 지혜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혜야, 제발. 민준이가 뒤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빠, 청산그룹 김재훈 회장. 40년 만에 저는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죠. 정말 오빠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40년 동안 저는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오빠한테 단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죠.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아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사채 3억,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이대로 가면 민준이는 파산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저를 모욕했어요. 제 돈으로 장모한테 효도하고 저한테는 쿠폰을 줬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죠. 오빠의 번호를 찾았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의 목소리였죠. 오빠, 나야, 영숙이. 영숙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오빠, 도와줘. 이번 한 번만.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죠. 무슨 일인데?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오빠, 월요일에 오빠 회사로 갈게. 할 이야기가 있어. 영수가 뭔 일인지 말해봐. 오빠가 도와줄게. 월요일에 자세히 얘기할게. 오빠, 꼭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회사로 와. 내가 다 비워둘게.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말이 지나갔어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왔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월요일이 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죠. 20년 전에 산 옷이었지만 아직도 잘 맞았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옛날의 제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청산그룹 김 회장의 딸이었던 그 시절의 모습이요. 오전 9시 30분 저는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죠. 역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빌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청산타워. 4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빌딩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김영숙이야. 청상그룹 창업주의 딸이야. 로비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로비 중앙에는 큰 분수대가 있었고 벽면에는 청상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디 오셨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세요? 김영숙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급하게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께서 바로 올라오시래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직원 2명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한 명은 제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다른 한 명은 옆에서 공손히 따라왔죠.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금색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넓고 화려했어요. 거울로 된 벽면 샹들리에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40층입니다. 직원이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빨랐죠. 4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어요. 비서 여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 비서가 저를 맞이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높고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도 보였죠.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고 회색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죠. 제 오빠 김재훈 회장이었어요. 영수가.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왔죠. 오빠. 오빠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오빠의 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죠. 영수가 무슨 일이야? 울지 마. 오빠한테 말해봐. 오빠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는 오빠를 따라 소파에 앉았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다 줬고 조용히 나갔죠. 오빠 들어줄래? 그럼 당연하지. 말해봐.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환갑날 3만 원짜리 쿠폰을 받은 이야기, 며느리 SNS에서 발견한 특급 호텔과 신차 이야기, 아들이 제 통장에서 2억을 빼간 이야기, 사채 3억을 빌린 이야기까지요. 오빠는 말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끝내자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뭐야? 최지혜요. 친정은? 중소기업을 하는데 한빛전자라는 회사래요. 경기도 안산에 있어요. 오빠가 책상으로 가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김 비서 들어와. 비서가 들어왔어요. 한빛전자라는 회사 조사해. 대표 이름, 재무상태, 거래처, 대출 현황, 모든 것 다. 1시간 안에 보고서 올려.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갔어요. 오빠가 저를 봤어요. 영수가, 넌 평생 혼자 힘으로 잘 살아왔어. 정말 존경스러워.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딸이 자랑스럽다고. 오빠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 며느리가 우리 누이를 무시했어. 우리 김씨 가문을 무시했어.
오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청산그룹이 누군지 보여줘야겠어.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야지. 오빠, 고마워. 가족인데 뭘. 이제부터 오빠한테 맡겨. 1시간 후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한빛 전자조사 보고서입니다. 오빠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봤죠. 한빛전자, 자본금 10억, 연매출 50억, 부채 50억.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구나. 그리고 은행 대출이 30억, 사채가 20억이네. 오빠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모두 우리 청산그룹 계열사랑 관련된 업체들이야.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이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오빠, 영수가 이제 시작이야. 내 며느리와 그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봐. 오빠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전무들 다 모아. 긴급 회의한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오빠의 지시대로 조용히 지냈어요. 가게도 평소처럼 운영하고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해고했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고. 당장 나가래요. 인사팀에서 그러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 그거 참 안 됐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태어나세요? 저 지금 해고당했다고요. 그리고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빚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뭘 해줄 수 있겠니? 엄마. 그리고 민준아, 지혜 친정도 요즘 어렵다며? 네.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장인어른한테 전화 왔는데 회사가 큰일 났대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다 끊는다고 하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왔대요. 그래, 참 안 됐네. 엄마, 혹시 엄마가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가난한 반찬 가게 주인인데. 하지만, 민준아, 오늘 저녁 집으로 와. 지혜도 데리고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녁 7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앉아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주일 전에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혜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급이 다르다고 했잖아. 맞아, 급이 다르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받은 서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친정회사 재무 상태야. 부채가 50억이더구나. 은행 대출 30억, 사채 20억.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건 기밀인데. 그리고 이건 너희 회사 주요 거래처 목록이야. 삼성전자 협력업체, LG전자 협력업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전부 청산그룹 계열사랑 거래하는 회사들이더구나. 청산그룹이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청산그룹이 한마디만 하면 이 거래처들은 다 너희 회사와 계약을 끊을 거야. 아니, 이미 끊기 시작했지? 그리고 은행 대출도 전액 상환 요구 들어갔을 거야. 맞지? 지혜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네. 일주일 안에 50억을 갚으라고 했지? 못 갚으면 회사 자산 전부 압류한다고? 어머니,
어떻게 그걸? 민준아,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알려줄게.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배경에는 청상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이게 설마 응 나야. 40년 전의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오빠 현 청상그룹 김재훈 회장이야.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나는 청상그룹 김 회장의 외동딸 김영숙이야. 내 할아버지는 청상그룹 창업주였고 내 큰아버지는 지금 청상그룹 회장이지. 그럼 엄마가 재벌 상속녀였다고요? 응. 원래는 재벌 2세와 결혼해서 청상그룹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어. 하지만 나는 내 아빠를 사랑했어.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지.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40년 전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나왔어. 호적에서도 파버렸고 상속권도 포기했어. 그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 엄마, 후회하지 않았어. 너희 아빠와 너를 사랑했으니까.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어. 내 돈을 훔쳐서 장모님한테 효도했지. 그리고 내 마누라는 나를 모욕했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급이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켰죠. 영수가, 오빠 여기 아들이랑 며느리 있어.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조카구나. 내가 내 엄마를 배신한 그 아들이지?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이냐? 너희 장모네 회사, 내일 모든 거래처가 계약 끊는다. 은행도 대출 전액 상환 요구한다. 일주일 안에 파산할 거다. 지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안 돼요. 우리 아빠 평생 그 회사 키운 건데. 제발요. 평생? 그래. 내 시어머니도 평생 아들 키웠어. 근데 넌 뭐 해줬어? 3만 원짜리 쿠폰? 그리고 너 최지혜. 넌 내 누이한테 급이 다르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상그룹은 용서 안 해.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너희 회사 파산하고 너희 아버지 개인 파산도 신청하게 될 거다. 집도 차도 다 압류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조카, 너도 마찬가지야. 사채 3억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그 돈은 내가 평생 갚아야 해. 청상그룹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자는 연 10%다.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아라. 33년 걸릴 거다. 감사합니다. 감사? 웃기네. 이건 용서가 아니야. 내 엄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너 이제부터 청상그룹 계열사 어디에도 취직 못해.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지혜가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알겠니? 급이 뭐가 다른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빛전자는 결국 파산했어요. 며느리 아버지는 개인 파산도 신청했죠.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어요. 민준이와 지혜는 이혼했어요. 지혜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도 무너진 상태였죠. 민준이는 저한테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의 사채 3억은 오빠가 대신 갚아줬어. 하지만 그 돈은 내가 평생 갚아야 해. 한 달에 250만 원씩 33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떠나. 지방에 가서 새로 시작해. 오빠가 부산에 있는 청상그룹 협력업체에 자리 하나 마련해줬어. 월급은 250만 원이야. 네.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게 될 거야.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해. 네.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는 무슨.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민준이는 일주일 후 부산으로 떠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정체를 드러냈고 오빠와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영수가 이제 다시 청산그룹으로 돌아와. 부회장 자리 줄게. 오빠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오빠. 난 여기가 좋아. 반찬 가게가 좋아. 그래. 그럼 적어도 돈은 받아. 내 상속분이야. 오빠, 난 괜찮아. 정말로. 영수가 고집 피우지 마. 최소한 내 노후는 보장받아야지. 결국 저는 오빠한테 50억을 받았어요. 40년치 상속분이라고 했죠. 그 돈으로 저는 더 큰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있죠. 민준이는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고 내 인생 잘 살아. 오빠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죠. 영수가 행복해? 응, 오빠. 정말 행복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급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함이 진짜 급이에요.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지만 결국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됐죠. 숨겨진 힘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 강력하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